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선수금이 나올 건데 찾았나요? 자, 선수금. 먼저 선수금은 이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을 정해서 하게 될 때 그 시행자가 그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고자 한 자에게 미리 돈을 좀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원형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돈을 받아 쓸 수가 있는데, 미리 받아 쓴다, 이걸 선수금 그래요. 뜻은 알겠죠? 앞선 선자, 그 다음에 받을 수자, 도움금자에서 선수금 이렇게 해요. 이런 선수금을 시행자라면 다 받아 쓸 수가 있는데 단 조건이 있다. 바로 받아 쓰려면 지정권자님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지정권자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받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민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도 들어가기도 전에 이 돈을 끌어다 사용할 수는 없고, 공사 진행하고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은 있어야 바로 이 돈 받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선수금 하면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되는가?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면 자기한테 승인 안 받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선수금을 수령해서 쓰려고 하는 시행자가 민간사업 시행자일 때는 공사 진척률이 몇 퍼센트 이상은 도달되었을 때 이 돈을 받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가? 10% 이 정도만 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모셔서 91페이지 원형지 공급개발 나와 있죠. 원형지도 무슨 방식을 통해서 사업하게 될 때 등장하는 용어냐? 수용3 방식. 그래, 수용3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 안에 아직 그 시행자가 사업을 뜨지 않는 그 원래 땅, 논바 산이 있다. 그러면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래 상태의 토지를 원형지를 하고, 이 원형지를 공급해 나갈 때 누가 공부하느냐? 시행자가 공부합니다. 예컨대 세종시 건설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한국토지주동사가 시행자다. 시행자가 지정권으로부터 지정받아서 사업 시행자로 등극하여서 그 사업장에 편입된 땅에 소유권을 협의 양도받든 돈 주고 사들이든 강제 수용하든 소유권을 싹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자기 걸로 딱 법적으로 해놓고 그 사업도 들어가기 전에 일부 땅을 바로 우리 법에 규정된 자에게 공급해서 그네들 하여금 직접 개발을 하도록 하는 걸, 이걸 원형지 공급 개발을 하는데, 이 원형지 공급 개발을 하게 될 때 공급할 수 있는 면적, 원형지로서 공급할 수 있는 면적,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로서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내까지만 원형지 공급 개발을 허용하는가? 3분의 1 이내까지만. 이 수치가 엄청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얼마까지만요? 3분의 1, 2분의 1 그래도 들리고 3분의 1까지만.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있다, 세종시 개발구역이 있다 가정합시다. 이 구역이 있다면 이걸 3등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3분의 1 이내만 원형지 공급개발이 가능하지, 통째로 원형지 공급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또 2분의 1까지도 가는 거 아니다. 아니고 얼마까지만 가능한가? 3분의 1 수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이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부할 때 자기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승인받아야 될까요? 승인받아야, 자기를 시행자로 칭했던 지정권자님 계시죠? 그래서 지정권자님한테 승인을 받고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 공급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까지 가능하고, 이때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라는데,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는 법에 한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바로 국지공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라든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네들한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것이지, 우리 순수 민간일 때는 쉽게 원형지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바로 이 원형지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 땅으로서 바로 공장 부지로 쓰려고 한다, 공장, 아니면 학교 부지로 직접 쓰려고 한다, 이런 자에게도 공급이 허용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학교 부지로 아니면 또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이네들한테 공급할 때요 바로 이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 국지공을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하고 싶다.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면 돼요. 그래 국가가 이 땅을 살라고 온다. 지자체 살라고 온다. 그러면 오셔요 해가지고 계약서 줘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수의계약. 근데 학교 부지로 공장 부지로 바로 직접 개발해서 쓰고자 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부하게 될 때는 경쟁 입찰로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합니다. 경쟁 입찰 방법으로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는데 이 자들 아무도 입찰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 이해상 유찰돼 버렸네요. 그러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형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들 이네들 바로 원형지로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받아갔다 합시다. 그때 국지공 여기 봐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네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 사자마자 바로 대파라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매각 제한을 받잖아요. 팔아봤자 그 매각대금 들어오면 국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지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국민과 지방면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는데 나머지 자들은 10년 동안 매각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 10년에 벌면서 매각을 못하게 막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때 매각 이 원형지를 오늘 공급계약 체결해서 샀다. 그렇다면 그날부터 10년 동안 못 팔아먹는 데 사가지고 바로 공사에서 공사를 끝냈다면 공사료 일로부터 5년 동안 매각 제한을 받고요.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공사 안 들어가고 그대로 나눴다면 10년 동안 못 팔아먹도록 규제받습니다. 이 양자 중 빠른 기간을 매각 제한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걸 받으시고 그리고 이 원형지를 시행자가 이네들한테 매각할 때 원형지 공급 가격이 중요해요.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나는가? 바로 일단 여기 있는 땅값을 바로 감정평가업자 동원해서 매깁니다. 이걸 감정가격이라고 그래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형지 개발자하고 시행자가 협상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 감정가격에다가 만약 시행자가 이렇게 사이에서 했다 뭐 도로 뚫면서 공사비가 들었다. 그러면 이 공사 금액을 여기에 더하는 거예요. 감정가격에다가 감정가격에 공사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 원형지 개발자하고 시행자가 협의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자, 91페이지 1번 원형지 공급 대상자와 원형지 공급 면적 체크했죠? 누가 원형지를 공부하는가? 시행자.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공부하는가? 지정권자. 원형지 공급을 받아갈 수 있는 원형지 개발자는 누구로 한정되는가? 국지공하고 학교 공무로 직접 이용하는 자. 이렇게 딱 받으시고 그때 원형지 공급 면적은 마지막 박스 밑에 얼마 이내로만 가능한가? 3분의 엄청 중요하다. 그게. 그 다음에 2번 원형지 개발자 중 누구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형지 소유권 넘겨받자마자 바로 팔아도 되는가? 국지 빼고는 몇 년에 벌면서 매각 제한을 받는가? 10년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바로 가로 3번 넘어가서 보면 바로 92페이지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 무슨 방법으로 원형지 개발자 선정하는가? 수의계약 방법. 무슨 부지로 직접 이용한 자에게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에 붙여야되는가? 학교하고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바로 경쟁 입찰에 붙인다. 근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고 유찰돼 버렸다. 몇 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는가? 바로 이 예상 이렇게 받으시고 2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는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려요. 감정가격에다가 무엇을 더한 금액. 그래 그걸 꼭 받으시란 말이에요. 원형지 공급가격에 원형지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그 설치한 기반수로 공사비가 있다면 그걸 더한 금액을 기준에 따라 딱 쳐요. 기준을 앞에 있는 말을 꼭 아셔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느냐. 앞에 있는 말 꼭 읽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란 3번. 이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 의무 범위는 공급계획에서 정하되 바로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의 그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 처리한다. 그래 이 원형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개발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아야 할 건, 인허가를 받아야 할 업무는 시행자가 처리해서 주지 원형지 개발자가 일일이 인허가를 받으러 다닐 필요는 없다. 누가 처리해 주는가? 시행자가 맡아서 처리해 준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수용 생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다 끝냈다. 그래서 조성된 토지 등이 나왔다. 그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나오죠. 가로 1번, 2번, 3번 쭉 나옵니다. 일단 이 조성된 토지 가격을 확정합니다. 확정할 때는 감정평가자 동원해서 바로 평가 금액을 딱 확정해. 이걸 감정가격이라 하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팔아먹습니다. 근데 감정가격보다 더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싸게 법적으로 공급해도 허용되는 게 있어요. 그래 가로 2번이 그건데 감정가격에 매겨놨는데 그것 이하로 그 땅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땅으로 분양할 때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 땅을 밀어놨다. 그래서 이걸 팔아먹을 때 감정가격 이하로 팔아도 되는가? 학교부지. 세종시 건설지역이 있는데 초등학교용지로 확정된 땅이 있다. 초등학교용지. 이런 것들은 감정가격이 100억이라면 100억 이하로 팔아도 된다. 그 말이죠. 90억 팔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학교비라든가 폐기물 철설 부지 이런 부지로 팔 때는 싸게 팔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학교부지, 폐기물 처리소 부지, 공공청사 부지,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무료예요, 유료예요.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네. 유료 이렇게. 유료로 사회복지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면 그때는 싸게 공급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게 중요하다. 유료를 할 때는 원칙대로 감정가격 정하고 그리고 감정가격 기준에서 경제 입찰 방법을 통해서 최고가로 입찰한 적에 매각해서 팔지 바로 싸게 분양은 안 된다. 무료로 사회복지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럴 때만 이하로 분양이 된다. 땅값.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고 쭉 넘어가셔서 그 정도만 보시면 훌륭하겠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가로 3번 이 수용 상방식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그 토지를 공부할 때는 바로 일단 감정가격을 싹 매겨놓고 그걸 최저가로 설정한 다음에 일단 경쟁 입찰을 붙이죠. 그래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해서 팔아먹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은 외주로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건이 있고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건이 있죠. 근데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건이 있는데 이것 빼고는 다 경쟁 입찰로 파는 거예요. 알겠나요? 경쟁 입찰. 그래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 대표로 이 사업장 안에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택 건설지 이게 잘 나와요. 그래 이 세종시 건설지역에 바로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택 용지를 만들었다. 조그마한 잘랐단 말이에요. 자르는 거. 이런 것들은 추천으로 분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토지공사에다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주민들이. 그래 당첨되면 뭐 좋은 것이고 안 되면 뭐 떨어지는 것이죠. 뭐 2천만 원 계약금 건다든가 말을 해야죠. 해봤나요? 자, 그래 토지공사가 들어가면 한국토지공사 인터넷 들어가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사업장마다 지금 엄청 많이 나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봐요. 돈 한 2천만 원 있으면 들어가서 계약금 걸고 신청하면 뺑뺑이 돌려가 당첨되면 그건 하나씩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택 건설지는 추천 방법을 통해서 분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택법상 그 공공택지로 분양할 때도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추천 방법으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장용지로 분양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지로 분양할 때도 그렇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이런 것은 추천 방법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의계약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법에 10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중요한 것만 좀 눈여겨보시라고 써놨습니다. 그 학교용지, 교육청한테 줄 학교용지 같은 것은 교육청 관계에 오시라고 하죠. 계약서 줘버리죠. 이걸 수의계약을 해요. 그리고 공공청사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국가 지자체 우리 일반한테 분양할 수 없는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은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2번 한번 볼까 그냥 그 고시된 실식에 따라 그 사업장에 존치하는 시설물로 유지관리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부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 특히 중요하죠. 아까 했어요.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한테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바로 감정가격 매겨놨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딱딱 잘라서 이거 받아가세요 이거 받아가세요 해서 계약서 써서 줍니다. 이걸 수의계약이라죠.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토지를 공부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분양이 가능한가 수의계약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6번 하나 볼까요. 6번 그리고 5번도 좀 읽어두셔야 돼요. 5번 토지 규모 형상, 입지 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 이용 가치가 현재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야 인접 땅 주인한테 주는 것이 합당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 인접 토지 소유자 오셔라고 해서 원하면 그냥 계약서 줘버립니다. 그걸 수의계약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경쟁 입찰 또 추천 방법에 붙였는데 바로 몇 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팔아도 되냐 2회 이상 이렇게 좀 받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둘 게 있는데 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분양을 하고자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바꾼 자가 너무 많아 버립니다. 그럴 때는 추천 방법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요구가 많이 들어왔다. 살려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바로 무슨 방법으로 분양이 되느냐? 추천 방법 이렇게 하십시오.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 수요자가 너무 많았다. 그때는 바로 추천 방법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 94페이지 도시개발법상 각종 동의요건 여기에서는 꼭 함재가 나올 거예요. 이거 도시개발법상 동의요건 아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했던 겁니다.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다 했던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중 국지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했죠 우리가 지정 제한. 이때 지정 제한을 할 때 바로 민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는 제한서 될 때 제한을 하려는 지역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확보해서 첨부해서 내야 된다. 총수는 필요 없다. 그때 땅 주인 보니까 소유권을 쥐고 있는 자가 모자한테 이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면 지상권자의 동의도 받아내야 동의사수로 인정해 준다. 이런 게 나오죠. 그래 총수는 필요 없다. 그래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할 때는 얼마의 동의서를 요구하는가? 면적 3분의 2와 총수는 안 나와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가로 열고 지상권자 있으면 지상권 동의까지 받으면 된다. 그 다음에 둘째,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을 가지고 개발하겠다라고 개발수할 때는 동의받죠? 면적 얼마? 3분의 2와 동의할 겁니다. 총수 2분의 1 또는 하면 된다고 그랬죠? 네.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와 토지소유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박에 넣으라고 개발에 수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수용 3방식으로 사발할 때는 개발계 만들 때 동의 필요 없어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때만 개발계 만들 때에 동의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무슨 방식으로 개발계 만들 때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환지 방식. 근데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설령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박에 넣으라고 개발계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동의 받을 필요 없이 개발계 만들 수 있는가? 국지. 약조로 국지 알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일 때는 바로 공영개발로서 바로 이런 동의 받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그래 동의 없이 개발계획을 이네들 투입해서 하겠다라고 수립해서 사업했는데 개발하기 전보다 후에 그 땅값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만큼 가격 보전해서 주죠. 그걸 강가 보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설립인가 신청을 지정권자한테 할 때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의 정가 만들어 가지고 토지소유자 동의서도 확보해서 첨부해서 내야 되는데 그때 똑같다. 위에
면적 3분의 5와 총수 2분의 1 이상. 와라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문전했죠. 민간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될 때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1을 어찌고 그 말 중에 소유하고 그거 소유까지 해버려야 돼. 이것만 소유를 요구합니다.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이 인정된다. 누구에게만 이런 요건을 요구하느냐? 민간 시행자. 그 다음에 5번은 참고를 읽어보셔야 돼요.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6번 이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게 될 때 이 환지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나 개발 끝나고 나서 환지 안 받을래요 라고 신청한다든가 그리고 돈 받아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또 시행자한테 그렇게 신청서 내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시행자가 그 토지 소유에 동의 받아가지고 너 땅 안 줘도 되지 돈 받아갈래 라고 물어봐서 그렇게 돈으로 줘볼 수가 있는데 그러게 될 때 그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었다면 임차권 동의도 꼭 얻어야만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임차권자 동의 얻지 않는 상태에서는 환지 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식 나왔죠. 이 파트에서도 한 문제 나옵니다. 그 양이 좀 많습니다만은 자 95페이지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식. 환지 방식 뜻 알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자 A가 논을 가지고 있었다, 전을 가지고 있었다, 뭐 B가 임야를 가지고 있었다, 야산, 뭐 C가 답을 가지고 있었다, 도로가 있었고요. 그래 그 다음에 D가 또 전을 가지고 있었고 E가 뭐 답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갑이 원주민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을도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고 등등등 이렇게 그 다음에 뭐 H도 있고 H는 전을 가지고 있고 I도 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땅을 시행자가 들어가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토지 구역정리 사업 마치고 나서 이렇게 A한테 주고 뭐 B한테 주고 뭐 C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 이걸 환지 방식이라고 그랬죠. 원주민한테 주는 거. 그래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밀어주는 시행자, 이 주로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투입해서 보낼 때 누구를 시행자로 보내느냐? 일반적으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그리고 이네들이 만든 도시발자, 이네 중 하나를 찍어서 시행자로 보낸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자, 그래 이때 이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엄청난 사업비용이 들어갈 건데 사업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하냐?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래 시행자가 부담해서 사업을 해주고 이때 시행자는 바로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을 종전 토지 소유자라고 하죠. 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부담시킵니다. 그 토지 부담은 바로 종전 토지 가격이라든가 면적 대비 몇 퍼센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정하느냐? 50%. 네, 뭐 외해도 있어요. 뭐 60%까지 정할 수도 있고, 뭐 70%까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토지를 부담하게 합니다. 이때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1. 보상을 해줄 것이다. 2. 안 해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인가요? 에? 안 해주죠? 보상 안 해주는 거죠. 보상 안 해줍니다. 그래 그 부담했던 땅은 바로 보상 안 해줘요. 그래 A가 개발하기 전에 이게 땅값이 3억이었다 합시다. 3억. 근데 면적은 좀 커요.
면적 뭐 3,000제곱미터 합시다. 오케이? 그래 3,000제곱미터인데 땅값이 3억이다. 그래 개발해서 땅값 3억짜리 줘버려 이렇게. 면적은 줄어들었어요. 1,500으로. 오케이? 그래 또 땅값이 3억이면 손해본 거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 종전가 대비 개발해서 주는 땅값을 감안해서 주는 것을 바로 환지 설계할 때 평가식이라고. 평가식. 뭐라 한다고요? 평가식. 종전가 대비 새로 개발할 수 있는 환지가에 이 가격을 거울해서 설계해서 주는 것을 평가식이라는. 평가식.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환지 설계할 때 평가식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종전가 대비 환지 땅값을 고려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종전의 면적 대비 개발해서 주는 면적을 고려해서 주는 방식도 있어요. 그걸 면적식이라고. 면적식.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환지 설계할 때 주로 평가식을 정해서 해요. 평가식. 땅값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때 이 A가 종전가 바로 3억짜리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3억짜리 줬다. 그러면 손해본 거 없죠. 가격 면에서. 여기 땅은 뭐니 해도 가격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면적은 줄어들었다 하지만은 땅값이 왜 올라갈까요? 여기는 옛날에 허벌판이었는데 여기는 쾌적한 도시를 법적으로 이제 조성이 되죠. 조성되죠. 그래서 이 땅을 받았던 A가 됐다 B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뭐 호텔이면 호텔 지는 것이고 상가면 상가 지는 것이고 원룸이면 원룸 건물 지면 되죠. 그래서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니까 땅값은 폭등할까 떨어질까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자, 그래서 이때 이 땅이 좀 땅값이 3억이었다.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그때 이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요. 이렇게 1,500을 내내게 한단 말이에요. 1,500을 내게 하고 1,500을 바친단 말이에요. 이걸 부담했다 그래. 이 부담했던 1,500은 보상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 땅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썼냐? 바로 시행자가 사업비용 투하했는데 그 비용에 충당하에 쓰도록 이 시행자한테 바치죠. 그 땅을 뭐라고 하냐? 채비지 그래. 그리고 이렇게 도로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만약 공원 필요하다면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광장도 만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 용지라 합니다. 공공시설 용지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공공시설 용지도 쓰고 확보하고 채비도 쓰기 위해서 종전 토지소에게 다 땅을 주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일부를 보류시켜버리죠. 그래서 보류지 이런 말 나요. 보류지 가지고 두 가지 용도로 쓴다. 채비하고 뭐뭐 쓴다? 공공시설 용지 이렇게. 그래 보류지하고 채비란 말은 무슨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 등장하는 용어냐?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주게 되는 이 시행자 바로 무턱대고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계획을 만들어.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환지계라 합니다. 환지계. 그래 이 사업장에 이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면 시행자라면 바로 무조건 이 계획은 다 작성해야 돼요. 이 계획은 환지계획은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원 땅 주인한테 주는 처분 이걸 환지처분하는데 환지처분을 행하게 한 구체계획으로서 이걸 반드시 작성합니다. 이 계획이 작성되어질 때 바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어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중요해. 그래 어떤 내용을 꼭 포함시키냐? 이 전체적인 환지 설계 이건 A한테 준다, B한테 준다, C한테 준다 이렇게 등등등 이런 전체적인 환지 설계를 꼭 포함해야 되고 두 번째 필지별로 구체로 땅의 명세를 정해줍니다. 환지 명세를 필지별 환지 명세도 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 개발 끝나고 나서 땅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일부는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예컨대 이가 나 땅 안 줘도 돼요 라고 신청한다든가 그 대신 돈을 주세요 이렇게 이 친구도 뭐 나 돈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해요. 아니면 또 시행자가 여기 저기에 H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바로 동의 받아가지고 야 땅 안 줘도 되니 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되는 땅들이 있을 건데 그네들 땅은 어떤 것이다 라고 조사해서 담습니다. 그건 다음에 사업 끝나고 나서
바로 청산을 해서 주는데 그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금이 아니라 청산 대상 토지는 이것이다. 이런 명세를 꼭 담아야 돼요. 그리고 시행자가 채비는 여기다 내가 찍어서 내 걸로 만들겠다라고 채비명세도 꼭 정하고, 그리고 이런 도로부지, 공항정부지, 공업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그 내용을 확실히 정합니다. 그래 채비명세도 정하고 보리명세도 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이 땅을 개발해 줄 때요, A의 땅을 이렇게 개발해 준다. 땅에 대한 권리를 땅으로 준다. 이걸 평면한지라고 그래. 평면한지. 뭐라 한다고요? 그래. 이 땅을 주는 방식이 지자가 땅 지자거든. 땅을 바꿔준다. 종전 토지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개발해서 만든 땅으로서 바꿔준다. 이걸 환지라는데, 이 환지를 주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에 있는 권리, 환지를 해주기 전에 종전 토지에 있는 이 권리를 개발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환지로서 권리를 옮겨준다. 땅에 대한 권리를 땅으로만 옮겨준다. 이걸 평면환지를 하고, 그리고 종전 토지에 있는 권리를 땅하고 그 위에다 건물까지, 집합 건물까지 쳐가지고 건축물 일부인 구분수요권하고 땅에 대한 지분 묶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전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건물만 가지고 있었다든가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행자한테 신청해서 나 건물까지 좀 줘서 건축물 일부인 구분수요권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묶어서 주세요라고 신청이 들어가면 시행자가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입체 환지라 합니다. 입체 환지. 자, 그래 환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평면 환지하고 입체 환지가 있는데, 이 평면 환지를 할 때는 바로 시행자가 직권으로 해줘요. 직권으로. 근데 입체 환지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걸 받아 산다. 이게 중요해요. 뭐 받아 산다고요? 신청이. 이때 신청은 종전 토지 소자도 시행자한테 할 수 있고, 또 건축만 가지고 있는 소자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이때 입체환지를 하게 될 때는 입체환지와 관련된 내용을 꼭 포함하게 돼요. 이렇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봐봐요. 평면환지도 경우수가 이런 경우수가 있어요. 여기 평면환지 할 때에 여기 종전 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A였다. A에게 땅으로 권리를 옮겨줄 때에 이 토지 부담시키고 나서 더하고 뺄 거 없이 그냥 줄 것만 줬다. 그럴 때 이걸 적절하게 줬다 해서 적응한지라 하고, 그리고 B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B에게 죄할 양만큼 준 게 아니라 더 많이 줘버렸다. 더 크게 줘버렸다. 그때는 뭐라고 하냐? 증환이라 하고. C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C에게 줄 만큼 준 게 아니라 더러 취할 양의 것에 비해서 적게 줘버렸다. 적게 줄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감환지. 그래서 이 평면환지는 크게 세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적응환지가 있고, 증환지가 있고, 뭐가 있다? 감환지가 있다. 이렇게 증환지, 감환지, 적응환지를 하게 될 때는 시행자가 직권으로 하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그런 권한을 학문상 뭐라고 하냐? 공용환지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공용환지 권한을 법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인정받고 있다고요? 시행자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때 시행자가 공용환지 권한에 입각해서 종전 토지 소재 동의 없이 적응환지 그리고 증환지 감환지를 하게 됐다면, 적응환지 할 때는 주고받을 돈이 없지만 끝났으니까, 근데 증환지 감환지 하게 될 때는 그 차익으로서 돈을 주고받습니다. 그 돈을 뭐라고 할까요? 청산금이. 그래 이 천상금은 무슨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만 등장하느냐? 이것도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만 등장하는데, 만약 증환지 처분을 해줬던 경우 시행자는 이 증환지를 받았던 B에게 청상금을 줄까요? 내 나라에서 징수할까요? 내 나라에서 징수를 해요. 이때 징수하는 청상금은 법조로
바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이 비가 넓은 땅을 받아갔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부당이다 그래. 부당이득 반환금 성질하는 청산물 징수해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만지를 받아갔던 씨 있잖아요. 이 씨는 바로 마땅히 받아갈 땅 몇 년만큼 받아가지 못하고 적게 받아갔네요. 이건 자기 의사 무관하게 시행자 직권없게 적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차액을 청산물로서 교부해서 줘요. 교부해서. 이때 교부하는 청산물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라고 시험에 나오면은 바로 위법한 침해에 대해 배상무 성격을 갖는다. 그럼 틀리고 이렇게 가만지 처분을 했던 것은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했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요. 그래서 바로 적법한 처분을 취했던 그 가만지였지만 시에게 특별한 생을 약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서 준다 해서 이걸 손실보상무 성격하는 청산을 교부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 이건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어떤 성격 갖는 청산을 주느냐? 손실보상의 성격 갖는 청산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이때 증환지 감환지를 하게 될 때는 시행자가 아까 뭘 한다고 그랬어요? 직권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전 토지소유의 동의 얻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신청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근데 입주한지 할 때는 반드시 뭘 받아서 하는가? 신청받아서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 D것이 땅이 있었는데 D것은 토지 규모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환지 주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러면 이 시행자가 직권으로 이 친구 거 환지 안 줘도 돼요. 알겠죠? 이걸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걸 환지 부지정이라 한다 이렇게 하셔요. 뭐라 한다? 환지 부정. 그때는 그 땅값만 교부해서 주면 끝입니다. 그래 이때 환지를 부정한다. 정해주지 않는다. 환지를 지정해주지 않는데 이걸 부진합니다만은 환지 부정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게 토지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시행자가 직권으로 환지 부정을 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정전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가 있었는데 이가 바로 이 시행자한테 신청합니다. 나 땅 환지 안 받을래요? 라고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시행자가 이한테 야 너 땅 안 줘도 되니? 환지? 그랬더니 예 그랬어.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신청과 동의를 받아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신청과 동의를 받아서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신청과 동의하에 환지를 부정해 나가고자 함에 있어서는 정전 토지에 바로 저기 저 병동이가 이의 땅에 그 임차권 등을 설정받아서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이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봐서 이자의 동의는 꼭 얻은 상태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지. 이자가 동의서 안 내주면 환지 정해줘야 된다. 이걸 알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환지를 주겠다라는 그 계획서를 환지계를 하는데 이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시행자 이런 내용을 꼭 포함해서 작성하고 특히 적응 환지가 되도록 환지 설계를 할 때는 7가지를 종합거리에서 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A한테 줄 만큼만 주어야 된다. 그때는 땅을 줄 때는요. 제자리 환지, 원환지를 요구합니다. 법에서. 그래서 원환지, 제자리인지 이걸 적응환이라는데 적응환지를 해 나가게 될 때는 바로 정전후 토지하고 환지에 7가지를 종합거리에서 정해줘요. 그래 7가지 뭐냐 그러면 위, 지, 면, 토, 수, 리, 환. 그래 정전후 토지의 위치하고 환지의 위치를 고려해서 주고 그 다음에 정전토지 지목과 환지 지목 그리고 정전토지의 그리고 환지 면적 그 다음에 정전토지와 환지의 토질도 고려해야 되고 토질입니까? 토지 형태입니까? 토지의 형태 그러면 들리고 토질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료 이용 권리를 수리하는데 정전토지와 환지의 무료 이용 권리인 수리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정전토지와 환지의 이용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환지가 결정나도록 해야 된다. 이걸 적응환지 할 때에 고려할 7가지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7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원칙적으로 고려할 사항 7가지는 꼭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약자로 뭐라고 하냐? 위지면 토수랑 그 중에 4번째하고 5번째 용어를 좀 관심 있게 봐두셔야 돼요.
토지 형태. 자, A의 정전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정전 토지 형태를 고려해서 A에게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한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 토지 형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정전 토지가 옥토했다면 옥토 줘야 된다 이거죠. 물이 쫙 빠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물이 쫙 빠지는 그 자리에다 줘야 되지, 물이 고이는 저 저지에다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토질 이거 중요하고 물 이용권 수리를 고려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위지면 토지수안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그 환지 계획을 작성했던 이 시행자, 아까 여기 보세요.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환지 계획에다 뭘 포함이라고 했나요? 환지 설계를 포함이라고 그랬죠. 이때 환지 설계는 대한민국에서는 아까 무슨 식을 적용한 것이 원칙이냐? 평가식. 그러나 외회적으로 뭔 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면적식. 그런데 절충식은 폐지돼서 없다 이것도 아셔요. 두 가지를 한 사업장에서 혼용해서 하는 방식을 절충식이라는데 대한민국에서 환지 설계할 때는 절충식은 없다. 평가식이 원칙이고 뭔 식을 또 적용할 수도 있다? 면적식. 이 정도는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식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냐? 입찬지를 설계할 때. 입찬지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입찬지를 할 때는 반드시 무슨 식으로만 해야 되는가? 평가식. 이렇게 좀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교재 보면서 또 하나. 이 환지계획을 작성했던 자가 시행자인데 이 환지계획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계획이 법적으로 딱 확정나야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들어가서 공사해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환지계획을 작성했던 시행자 자기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자가 있고요. 스스로 확정할 수 없고 인가를 받아야만이 이 계획이 확정돼서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만 인가를 받아야 바로 이 계획이 확정되느냐? 누가 작성할 때만 인가받도록 됐을까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만. 누구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법상 행정청이 시행자가 나온다.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가 됐다. 그자가 이 환지계획을 작성했다. 그랬다면 그자들은 환지계획 작성하고 나서 인가 절대 안 받습니다. 알겠죠? 그럼 행정청 뜻은 알죠? 행정청이 뭐예요? 행정청. 오, 좋아요. 국지. 누구요? 국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장관들, 국토교통부 장관, 이네들이 시행자였다. 뭐 그러면 이 사람은 국가니까 바로 환지계획을 작성했다면 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뭔지 알죠? 지방자치단체, 이네들이 지방자치단체 장이거든요. 바로 시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네들이 지자체장이거든요. 이네들이 하면 그네들 행정청. 이해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든가 시도사, 국장이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었다. 그래. 이해되죠? 이네들이 만약 시행자였다면 인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다. 이게 중요해. 예컨대 봐보세요. 이 시장, 군수가 이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는 시도사한테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행정청이 시행자라면 환지계획 작성할 때 장난치지 않는다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네들은 바로 인가받지 않습니다. 누가 시행자일 때만 인가를 받느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만 인가를 받아야 이 계획이 확정돼서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때 인가권자 누굴까요? 중요한데. 인가권자. 환지계 인가권자. 아시죠? 자, 이게 사업장이 제주도다 그러면 제주지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 제주지사 그거 뭐라고 그래요? 특별자치도사라죠. 그 다음에 이 사업장이 팔도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다. 그 도사 안에 시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군에 시면 시장한테 가서 인가받아야 되고, 군이면 군사한테 인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 이해돼요? 이 사업장이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인가받느냐? 그 사업장을 하고 있는 자치구 구청장한테 가는 겁니다. 중요한데.
누구한테 간다고요? 자치구 구청장. 그래서 인가권자는 이와 같이 총 바로 4명이 나오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인가권자다. 지정권자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한테 가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지정권자 아니라 누구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한테 인가받아요. 여기 봐봐요.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대표로 누구냐? 이네들이에요. 아까 이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수로 한다. 이럴 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누구를 주로 시행자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라든가 그리고 그들이 만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자로 정해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주로 이자가 많이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 만들어서 바로 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 조합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면 누가 대표적이다고요? 조합. 또 누구일 수도 있다? 토지소유자. 일정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가 토지소유로서 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자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주로 이자가 많이 한다고 그랬죠. 조합에. 그러면 이 조합이 시행자 있다. 조합의 대장을 뭐라고 해요? 조합장이라 하죠. 조합장이 A가 됐다 가정합시다. A가 돼가지고 조합장이 됐어. A가 조합장이면 A가 조합장으로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조합장이 하는 것은 조합이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알겠죠? 조합이. 그래 조합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합장님이 하시면 조합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조합장이 또 때로는 이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조합장이 총대매고 해요. 그래 환지 계획도 조합장이 만드는 거죠. 조합장. 누가 만든다? 조합장이 총대 메고 하는 거죠. 조합장이 하는 것은 조합이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조합장이 됐다 합시다. 그리고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는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환지를 작성합니다. 작성할 때 자기 땅에 구석지 있었잖아요. 근데 개발하고 나서 환지에 자기 땅 정할 때 여기다 가운데다 A 거다 하고 원래 여기 가운데 저 J라는 사람이 땅 가지고 있었는데 J 것은 저 구석자에 주워버리고 이러면 누가 기분 더럽게 나쁠까요? J가 더럽게 기분 나쁠 거예요. 원래 자기 땅이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그래도 J가 이쪽을 받아가면 합당하겠는데 A는 이쪽에 받아가는데 조합장 지가 자기 것은 가운데다 배치해버리고 환지계 작성할 때 알겠나요? 이때 도시발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엄청난 땅값의 차이가 발생한데 가운데 요지에 있으면 땅값이 폭등해 있을 것이고 여기다 건물 하나 져도 수익성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건데 구석지하고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장난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민간 행정청의 시행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조합장 같은 네가 시행자로서 조합에서 사업했다면 너네들 마음대로 이 환직을 작성해서 확정하지 못하고 관할 지자체장한테 가서 못 받아라? 인가 받아라. 얘네들한테. 또 A가 지네 땅은 그냥 양심껏 여기다 배치를 한다 합시다. 환직이 작성할 때. 근데 여기 바로 H란 저기죠. 저 C란 사람이 아니면 저기 E란 아니면 여기 뭐 저기죠. 여기 구석지에 저기 저 병동이가 땅을 가셨는데 이 병동이가 환지에 바꾸자 할 때 야 내 거 땅은 좀 좋은 데다 좀 배치해 주라. 병동이가 이렇게 갑동이한테 찾고 아부하면서 와서 조합장한테 밥 사주면서 그래서 갑동이가 찾고 요구를 해. 병동이었나요? 병동이가 구석지에 있었는데 가운데다 좀 배치 좀 해주라. 환지계획 만들 때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너 그러면 가운데다 주고 원래 가운데 있었던 땅 주인은 H였는데 H가 저 구석대에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또 기분 더럽게 나쁘겠어요? H가 기분 더럽게 나쁘겠죠. 이렇게 장난칠 소유자가 있는 친구는 누구다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로 보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바로 가운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환지계획 작성할 때 보니까 구석지에다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 작성하려고 그래요. 그때 조합장한테 이의제기 하겠죠. 왜 장난치니? 조합장 너 장난치지 말라 요구해도 조합장이 만약 그 지역의 유지로서 또 아니면 조폭을 거느리고 있는 세력으로서 살짝 야 밤에 조심해라 이러면 겁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면 약간 심리로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너 땅 뺏어간 것도 아닌데 땅 줄 건데 말이지. 이렇게 하면 좀 심리로 위축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조합장을 상당히 좀 거북스럽다 조합원이 그럴 때는 시장한테 가서 그 지역의 시장 인가권자면 시장한테 민원되면 돼요. 유치아가 이렇게 장난치려고 하는데 다음에 인가신청 들어오면 인가 내지 마세요 라고 하면 시장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인가신청 들어오면 안 내줘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누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인가받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 행정청이 안시행자. 행정청이 안시행자를 달리 조합인 시행자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고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그래도 같은 말이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잘 나오니까 알아주시고 행정청의 안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인가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인가받느냐 이것도 아시고 관할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지 지정권자가 아니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지계획 작성해서 사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 이 안에 있는 권리자들 거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등 이런 것들 싹 박탈하고 들어갈까요? 박탈하지 않고 그대로 보장하고 들어갈까요? 보장한다 알죠? 등기소에 이 적에 있는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있을 건데 그 등기 사항 증명서는 폐쇄 등기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땅에 대한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했다면 갑구란이 있고 표지부가 있고 갑구란이 있고 을구란이 있을 건데 그 권리는 그대로 살려놓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안에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소유 권리는 세 가지 권능이 있자 이거 아닙니까? 세 가지 권능이 뭐 있어요?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이런 세 가지 권능이 혼일되어서 하나의 권리가 되는 것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 권리인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행자가 사업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사업인지 알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가서 호미로 판다. 2. 포크넷 수십 대 동원해서 밀어버린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이죠. 2번. 포크넷업자 동원해가지고 돈 줘가지고 야 와서 공사해라. 그래서 땅 밀고 논두로 싹 없애버리고 평탄 작업하고 이게 바로 토지계획적 사업으로서 도시발 사업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사업이란 거. 평탄 작업 싹 하고 도로 뚫고 미행지 발생하셔서 착착착 해가지고 기반세를 깔고요. 공무서 딱 설치하고 사업을 하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 땅은 A 땅은 미행지 논두로가 돼 있어. 논두로. 그래서 평탄 작업을 해야 되겠어. 근데 이쪽에 있는 D 땅은 평탄 작업 안 해도 되는 평지짝 반질반질해요. 그때 A가 지금 조합장 아니다 합시다. 조합장이라고 인식하면 안 되고 이제 그냥 일반 조합인 건데 이 보다 보니까 여기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내려면 한 1년 정도 진행될 것 같아. 그때 A에 바로 사용식을 정지시키고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사용식을 정지시킴으로써 생존권의 위협을 당할 소지가 있겠다 이 친구. 그러면 시행자가 임의적 판단해가지고 야 너 여기서 사용식 못하는데 공사하려니까 사용식을 정지시켜야 되겠는데 너 그 대신 이 뒷땅 보니까 공사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말뚝을 딱 박아줄 테니까 또 임시로 가서 여기 가서 임시로 사용식을 해라 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로 찍어주는 땅을 뭐라고 하냐? 환지를 미리 정해준다. 미리자 정해준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 환지 예정 지정은 시행자가 반드시 해주는 게 아니고 임의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B땅 여기 예컨대 이거 B땅 있다 합시다. B땅 공사할 때 B땅은 지정 안 해줘도 된단 말이에요. 오직 환지 예정 지정은 누구 마음이냐? 시행자 마음이다 이렇게 하셔. 시행자가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꼭 지정할 필요는 없고 지정해 줄 수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하셔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될 때는 여기 봐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줄 때는 바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따라 정하지 밖에 있는 땅에 따라 정해주는 거 아니다. 지정을 해주는 것은 자유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 A 땅에 뭐 임차권자 등이 여기 있었다. 임차권자 A 몫으로 여기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준 것은 자유지만 A 땅의 종전 토지에 어떤 임차권자 목이 있다면 환지 예정지 속에다 그 자들 목도 아울러 꼭 지정을 해서 혼선을 방지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자 이렇게 환지 예정을 지정해 줬다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법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A는
정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 아니다. 고로 환지 예정지를 일조로 지정받았다면 이 환지 예정지에 대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한 것도 아니다. 소유권 변동은 전혀 없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A가 이쪽으로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정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등기소에 가서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를 이 공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땅에 대하여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표지부 갑구란 을구란 갑구란에 A가 소유자로 그대로 나온다. 알겠나요? 알겠죠? 소유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환지 예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취득한다? 취득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변동은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 뭐만 임시로 옮겨주냐? 정전토지에서 환지지로 사용 수익권만 두 가지만 옮겨준다 이거죠. 뭐만 옮겨준다고요? 사용 수익. 이게 키포인트예요. 사용 수익권 등만 정전토지에서 환지지로 이전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주시고 소유권 변동은 없다. 그래서 여기 정전 토지에 대해서는 A가 이쪽으로 환지 예정을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처분 권능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 환지 예정을 지정받았던 A라 하더라도 이 땅 사업 도중에 누가 사겠다라고 나타나면 등기소 가서 계약서 쓰고 소유권 이렇게 해주면 끝나버립니다. 갑구란에서 소유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냥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이 땅에다가 누가 저당권 하나 설정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준 친구가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돈 빌려다 써도 돼요. 이 땅에다 을구란에다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다 쓰는 것도 처분 권능을 행사한다 이렇게 해요. 알겠죠? 그러나 이 땅에 대해서는 비록 A가 환지 A를 지정받았다 해서 여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니까 이 땅에 대한 처분 권능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 잠시 사용 수익 권능만 취득해서 행사할 뿐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 땅 주인이 A가 지금 환지 A를 지정받았는데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던 그 땅 주인이 원래 갑동이라 가정합시다. 갑동이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것도 아니에요. 사용 수익만 일단 그 친구도 정지당할 뻔입니다. 그래서 A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용 수익권을 행사하게 되면 갑동이는 그걸 참고 받아들이면 쓸모가 있지 뭐 내쫓을 수도 없고 토지 사용을 요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을 통해서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채비 정도로 지정해서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 환지 예정을 지정할 때 환지 예정을 지정할 때에 시행자는 채비 정도로도 지정해 가지고 이 땅은 내가 쓸 땅이다라고 미리 찍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환지 예정 지정 시 채비 정도로 시행자가 찍었다면 이 채비는 시행자는 사업 도중에도 사용과 수익과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요.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업 도중에 환지 예정 지정해서 채비 정도를 찍어놓고 이걸 처분했다면 매각되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매각됨 가지고 사업병으로 충당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이걸 처분해 가지고 여러분이 샀다 합시다. 여러분 사면 여러분은 언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자가 되냐? 여러분명으로 소유권 이등급을 마칠 때 여러분이 소유권자가 되고요. 만약 시행자가 이걸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시행자가 결국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언제 취득하냐면은 환지 처분 공고를 하고 그 다음날 되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여기 봐보시죠. 이 채비는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공사가 다 끝나면 이것 받게 되는데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가서 이것 받는데 중검사 받는데 중검사 받기 전에도 채비로 된 땅은 시행자가 뭐뭐 할 수 있는가? 사용할 수 있다. 수익도 할 수 있다. 그때 지정권자한테 가서 뭐 사용허가 받을 필요도 없고 중검사 받지 않고도 시행자는 이 땅을 채비로 지정된 땅을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다? 처분도 할 수 있다. 이게 엄청 중요해. 알겠죠? 다시 한번. 채비는 중검사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처분할 수도 있다. 이때 만약 사용을 하게 될 때 지정권자한테 가서
바로 사용허가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허가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허가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금방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체크를 하고 나가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